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죠. 우리들의 코인은 지금 방황 중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트럼프한테 우리가 속은 거 아닌가? 왜 행정명령 없나? 자, 그런데 오늘 행정명령이 발표됩니다. 트럼프의 첫 번째 코인 관련 행정명령 오늘 서명합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스 울브리트 석방을 위한 행정명령의 서명. 행정명령의 서명을 딱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뭔데? 로스 울브리트란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을 석방한 게 그렇게 중요할까? 코인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실크로드라는 거래소의 창시자입니다. 실크로드 많이 들어보셨죠? 불법 거래가 있었던 마약 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붙잡혀서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량이 종신형. 그런데 그게 한 번 종신형이 아니고 두 번. 그것도 모자라서 40년 더 추가로 두 번 종신형에 40년 추가로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너무하죠. 사람을 뭐 수십 명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 마약을 거기서 판 것도 아니고 그런 판을 깔아줬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형량을 받았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 사람 충분히 반성했고 죄값을 치렀다. 이제 석방해 주자. 이러한 운동이 계속해서 있어 옵니다. 물론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비트코인의 레전드입니다. 비트코인의 길을 열어준 사람, 비트코인의 실사용을 이끈 사람이기도 한데, 자, 여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본인이 당선된다면 첫날 이 사람을 석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비트코인의 입지를 단단하게 해주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 사람이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첫날 이 사람을 석방시키겠다. 첫날, 정확히는 어제가 첫날이긴 하지만 어제 일정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이 사람 석방시키면 사람들이 트럼프 믿어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늘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뻥친 게 아니네. 그럼 뭐 다른 것들도 하겠네.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진심인가 보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추루스 소셜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방금 로스 윌리엄 울브리트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녀와 저를 강력히 지지해준 자유주의 운동을 기리며, 자유주의 운동이라면 비트코인 운동을 기리며 그녀의 아들 로스에 대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에 서명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이 로스 울브리트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트럼프가 말을 한 겁니다. 자, 당신과 나를 강력하게 지지해준 자유주의 운동, 비트코인 운동을 기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용기 내십시오. 당신 아들 이제 곧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한 놈들은 저를 상대로 정부를 무기화하는 데 연루된 미친놈들이었습니다. 그는 종신형 이해와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터무니없죠. 울브리트가 종신형 2회, 40년 선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비트코이너들 봤죠? 이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는 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행정명령이 없었지만 이제 슬슬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신시아 루미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시아 루미스와 에릭 트럼프가 만나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어제 취임식 날 만나서 논의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신시아 루미스가 맞다라고 트위터에서 이걸 인정합니다. 코인 관련해서는 이 에릭 트럼프가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한테 가서 얘기해봐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에릭 트럼프와 만나서 구체적인 실무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릭 트럼프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제 생각에 지금보다 미국에 투자하기 더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 에너지, 기술,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 베팅하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에 베팅하세요. 제약과 족쇄에서 벗어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바이든이 엉망진창으로 남긴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엉망진창은 바로잡힐 것이고 앞으로 4년은 굉장할 것입니다. 획기적인 부가 창출될 것이며 모두가 그 여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좀 즐겨야 하는데 그걸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자, 에릭 트럼프 빨리빨리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 유타주의 의원입니다. 조던 토이셔. 이 사람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법안을 발의합니다. 자, 하도 많은 주들이 앞다퉈서 전략적 준비자산 이 법안을 발의하니까 이제는 뭐 감흥도 없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둘씩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갈 것만 같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가 한 것 중 가장 코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바로 이거죠. 트럼프
암호화폐 친화적인 마크 우에다를 SEC 대행 의장으로 임명. 이제는 갠슬러가 없어지고 이 사람이 대행인 겁니다. 자, 이번 임명은 트럼프 2기 대통령 임기 중 SEC 암호화폐 정책이 완화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크 우에다가 자리를 차지하자마자 액션을 취합니다. 중대 발표. SEC 위원장 우에다가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가 피어스 의원을 필두로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피어스 의원이라면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찐 암호화폐 인물입니다. 이 피어스 의원이 직접 이끄는 태스크포스, 이 태스크포스의 목표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리플의 알데로티 변호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대행위원장인 우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한 마음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SEC 암호화폐 전쟁은 합법적인 것에 대한 혼란과 혁신에 적대적이고 사기를 조장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크립토 태스크포스와 협력하여 이전 행정부의 피해를 복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건 좀 무게감 있는 뉴스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죠. 특히 소송 관련 코인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갠슬러 무리들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코인, 대표적으로는 리플, 또 여러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솔라나, 에이다, 알고랜드, 폴리곤 등등 여러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명확한 환경을 조성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증권이고 어떤 게 증권이 아닌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정해주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불법을 저지를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하면 되니까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위에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런 발표를 합니다. SEC가 첫 번째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 회의 주제는 금지 명령에 대한 조치,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책, 행정 절차, 소송 관련 문제들. 소송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 시장에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의 CEO입니다. 규제 기관이 허용하면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이게 무슨 얘기죠? 아직까지는 이런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짓눌러 왔는데 이제는 규제 기관이 허용하면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러니까 결제 서비스를 한다든지 수탁 서비스 이런 거 다 해주고 사업 모델을 맞춰 나가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이 규제 기관이 허용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SEC의 회계 지침, 이걸 트럼프가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 자, 저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가 새로운 ETF를 신청했는데 해당 코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한 그 트럼프 코인, 밈코인이죠. 도지 코인,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봉크 코인까지. 이야, 밈코인도 이제 ETF로 나간다. 이 밈코인 ETF를 신청한 기관은 오스프리라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지코인, 트럼프코인, 봉크코인 이런 ETF가 나온다면 살까요,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이기는 한데, 자, 이런 기관, 오스프리 이런 기관은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죠. 블랙록,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튼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이 소형 마켓,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기만 한다면 굉장히 코인에게는 좋을 수 있겠죠. 자, 이 오스프리라는 기관이 신청한 ETF 목록입니다. 트럼프 ETF, 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솔라나, XRP, 봉크, 도지 ETF, 이렇게 7개의 ETF를 무더기 신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지 트럼프 ETF가 XRP, 솔라나, 라이코인 ETF를 앞지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액트라고 하는 파생 상품과 연계해서 신청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면 4월 달에 4월 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이런 친구들이 ETF 내가 먼저 경쟁하는 동안 도지, 봉크가 멍멍, 그리고 트럼프까지 함께 그냥 밈코인들이 쫙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벌써 신청되어 있는 ETF 목록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인이 나를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을까? 여기 코인 목록이고요. 왼편은 발행 기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해시덱스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콤보. 이건 2월 27일까지 미뤄진 상황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튼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콤보. 이건 4월 6일에 결정이 될 수 있고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 이건 여러 가지 코인이 들어있는 묶음 상품이고요. 2월 2일이 다음 결정일입니다.
비트와이즈의 10 크립토 인덱스. 이것도 역시 묶음 상품 3월 3일까지 결정. 자, 다음은 바네크에서 신청한 솔라나 ETF입니다. 이건 1월 25일이 첫 번째 만기일입니다. 물론 미뤄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SEC의 변화 상황을 볼 때 어쩌면 이날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1 쉐어스에서 신청한 솔라나 ETF. 이것도 역시 1월 25일까지 결정. 카나리, 비트와이즈 여기서도 솔라나 ETF를 신청했는데요. 마찬가지로 1월 25일까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솔라나는 이날이 매우 중요한 날이죠. 이날 혹시 승인이 된다면 이거 갑자기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미뤄질 확률이 더 높지만 혹시 이렇게 된다면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ETF가 신청되어 있는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코인 목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콤보, XRP ETF, XRP ETF, XRP ETF. XRP는 아직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있죠. 3월 22일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H바, 헤데라 해시 ETF, 또 XRP ETF, 솔라나 ETF, 솔라나 선물 ETF, 묶음 상품, XRP 선물 ETF, 솔라나 선물, XRP 선물, 그리고 트럼프 ETF, 아까 말씀드린 오스프리에서 신청한 거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XRP, 봉크, 도지 ETF 이렇게 신청되어 있습니다. 자, 승인만 된다면 해당 코인에게는 대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0만 1,191달러에 비트코인 11,000개를 매집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기준으로 우리는 비트코인당 약 63,610달러 평단이고요. 293억 달러인 46만 1,000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마이클 세일러 계속해서 화이팅! 자, 여러분, 어제 트럼프 취임을 시작으로 코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막 되고 있는데 저는 가슴이 설레옵니다. 어떤 기대가 있죠? 트럼프가 코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건가? 추가적으로 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이게 가장 큰 건데 의회와 조율을 해가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SEC의 변화, 갠슬러가 날아가고 새로운 친암호화폐 인물들이 딱 자리를 잡고 무슨 문 닫고 미팅을 하겠다,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소송 관련해서도 정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갑자기 기대가 되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많은 기관들, 은행들의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치를 가져야 할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상을 기대하고 최악을 대비하자. 물론 잘 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혹시 모를 블랙스완이라든지 또 깜짝 발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정 기대치를 갖고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